기체가 하는 일. 기체가 하는 일. 우리가 역학에서 일에 대해서 배웠죠.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물리에서 말하는 일의 정의가 뭐였죠? 기호로는 W로 표현하고 W는 FS 이렇게 됐죠.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이 있으면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1이라고 한다는 건데 기체가 힘을 가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이 열역학 파트에서는 어떠한 이미지로 너희들 생각을 하면 되냐면 밀폐된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밀폐된 공간에 기체가 들어있다. 그 기체들을 탁구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탁구공들이 가만히 정지해 있을까? 막 움직이고 있을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막 움직이고 있어. 무작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탁구공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걸까요? 열. 좀 더 구체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탁구공이 있는 공간과 어떤 공간은 느리게 움직이고 있어. 그럼 두 개 뭐가 다르다는 거야? 부피는 고정돼 있고 부피가 뭐 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정돼 있다고 할 때 당연히 빠르게 움직이면 부피가 더 커질 것 같죠. 부피는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공간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압력도 그렇죠. 압력도 더 크겠죠.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다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인데 그렇지. 온도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온도라고 하는 거는 입자가 얼마나 활발하게 운동하고 있느냐 이걸 표현하는 값이고 너희들 중등 과정에서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 그게 곧 온도라고 배웠죠. 중등 과정 과학에서. 그래서 이 연력학 파트를 너희들이 생각을 할 때 항상 기체가 밀폐된 공간에서 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기체가 탁구공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탁구공들이 막 충돌하면서 이 벽면을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벽면에 어느 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겠습니까? 그렇지. 오른쪽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자,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겠죠. 즉, 그 윗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 윗면은 이쪽 방향. 위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겠죠. 즉 바깥쪽 방향 계속해서 힘을 가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이 벽면이 바깥쪽 방향 힘을 가하고 있는데 기체가 힘을 가하고 있는데 벽면이 바깥쪽 방향 움직였다. 즉 이렇게 이 벽면이 이렇게 쫙 이동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기체가 힘을 가하고 있고 그 힘의 방향에 이동이 있었으니까 기체가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기체가 한 일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체가 한 일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수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체가 한 일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기체, 액체 같은 이런 물질들이 가하는 힘을 따지지 않고 보통 이런 것들은 유체 같은 것들은 기체나 액체 같은 유체는 힘이 아니라 압력을 많이 따집니다. 압력. 공기의 압력이 얼마냐, 물의 압력이 얼마냐 이렇게 압력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공간 안에 압력이 얼마냐라고 주어졌을 때 압력 P가 주어졌을 때 이 면적, 오른쪽에 이 벽면의 면적을 S라고 했을 때 여기가 압력이, 기체 압력이 P고 이 면적이 S라고 했을 때 기체가 가하는 힘, 오른쪽 벽면에 가하는 힘 F는 어떻게 될까? 이걸 알려면 압력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압력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단위 넓이다. 그렇지. 단위 넓이당 힘이죠. 그렇죠? 면적분의 힘이란 말이야. 압력 P라고 하는 건. 그럼 우리가 일을 구할 때는 힘이 필요하니까 F는 PS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기체가 한 일 W를 표시해 보면 W는 PS 곱하기 S인데 여기서 여기 면적을 이게 문자가 겹치네요. 미안하지만 이거 바꿔볼까요? 면적을 A로 바꿔봅시다. FS에서 이성거리를 S로 표현하니까 여기를 A로 바꿔볼게요. 면적을 표현할 때 A로도 많이 표현하거든. 이 책에는 뭐라고 표현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A로 표현됐습니까? 그럼 우리도 A로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거리를 델타 x라고 표현하면 힘이라고 하는 건 P 곱하기 A죠. P 곱하기 A고 이 거리가 델타 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정리를 해주면 면적 A에다가 델타 x 이거 두 개 곱한 값이 뭐가 되냐면 이만큼의 부피가 되겠네. 즉 부피의 증가량이 되겠죠. 그래서 P 델타 V 부피의 증가량 P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기체가 하는 일 W는 P 델타 V 이게 기체가 하는 일을 공식으로 표현한 값이 되겠습니다. 보통 압력으로 써주니까 기체 압력이 주어지고 기체가 한 일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체가 한 일에서는 그리고 기체가 한 일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기체가 받은 일, 기체가 한 일 중에 워낙 기체가 한 일이다. 기체가 받은 일이 아니다. 근데 기체가 한 일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기체가 한 일이 마이너스가 될까요? 이거 줄어드는 그렇지. 바깥쪽 방향으로 기체는 항상 힘을 가하고 있는데 이 벽면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 갈 수 있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벽면이. 그러면 기체가 가는 힘의 방향은 오른쪽인데 이동 방향이 왼쪽이야. 정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우리가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 방향이 정반대 방향이면 뭐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1을 한다고 했죠? 기체가 하는 일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그때는 1을 받은 거죠. 기체가 1을 받게 된다. 그래서 기체가 하는 일을 우선 정해봤는데 보니까 기체가 하는 일 W라고 하는 건 결국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요 값에 의해 결정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색깔이 다 똑같습니다. 요 값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요거 부피의 변화량에서 결정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부피의 변화량이 양수다. 즉 팽창했다. 그러면 W 값이 얼마 되냐? 양수가 되죠. 기체가 한 일 플러스 값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온도를 증가시키고 뭐 압력을 증가시키고 뭐 했는데 뭐 어떤 변화를 해줬어도 이 벽면이 이동하지 않았다. 즉 부피의 변화가 없다. 즉 델타 V가 0이다 라고 한다면 기체가 한 일은 얼마가 될까요? 0이 되죠. 힘을 아무리 세게 가해도 이동이 없으면 한 일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델타 V가 음수가 됐다. 즉 부피가 축소됐다 라고 한다면 기체가 한 일도 음수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줘야 되겠다. 기체가 하는 일 W라고 하는 건 결국 부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기체가 하는 일은 부피가 결정한다. 부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있는지 또 한번 가봅시다. 이 연력학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입니다. PV도라고 하는 건데 P는 압력을 의미하겠죠? 압력. V는 부피를 의미합니다. 압력과 부피가 어떤 관계이냐 이걸 의미하는 게 있는데 자, 이 점에 있었다가 어떤 기체가 압력과 부피가 이 상태인 점에 있었다가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부피가 쭉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부피가 델타 V가 플러스 값 쭉씩 가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그래프에서 이 점에서 이 점을 딱 이동했을 때 기체가 한 일은 이 그래프에서 어떤 값이 기체가 한 일에 해당할까요? 아랫부분의 넓이. 압력 P에다가 요 길이가 델타 V가 되잖아요. 그래서 P 델타 V는 그래프 아래 넓이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체가 한 일이다. PV도에서 그래프 아래 넓이가 한 일에 해당한다. 이걸 무슨 변화라고 하냐면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팽창이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의 이름은 등압 팽창, 등압 변화, 등압 팽창이라고 표현해줍니다. 너희들 보일의 법칙을 알죠?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면 뭡니까? 보일의 법칙. 압력, 부피 사이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어떤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과 부피는 어떤 관계 있죠? 반비례 관계 있죠.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이 줄어들어야 한단 말이야. 지금 반비례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쭉 그려집니다. 어떤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 그래서 이 곡선은 무슨 곡선을 할 수 있냐면 등온 곡선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은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팽창하는 거니까 등온 팽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등온 팽창하는 이러한 과정에서도 그래프 아래 넓이, 이 넓이가 뭘 의미한다? 기체가 한 일에 해당한다.
이렇게 넓이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1한 겁니다. 팽창했으니까. 반대로 등원 수축이 있을 수 있겠죠.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될 테고 부피가 줄어든 거니까 이 그래파의 넓이가 기체가 한 마이너스 한 일이죠. 즉 기체가 받은 일을 의미하게 되겠다. 자, 기체가 한 일, 이 연력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를 입자처럼 생각하고 공처럼 생각하고 탁공처럼 생각하고 이 탁공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무수히 막 무작위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야.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 연력학 일법칙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바깥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다. 자, 그런 내용들이 115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고요. 넘어가 보면 이제 내부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죠. 기체가 한 일, W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했으면 이번에는 기체 내부 에너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내부 에너지다. 안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라는 얘기죠.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무엇을 기체의 내부 에너지로 할까? 이 연력학 과정에서는 기체 입자 하나하나의 운동을 생각해 주는 게 핵심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기체가 다시 한번 더 기체를 그려볼까요? 이 공간 안에 기체가 들어있다라는 거야. 근데 기체의 내부 에너지, 기체가 이렇게 막 무작위적인 방향으로 막 움직이고 있는데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건 뭐냐? 이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합, 그걸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 기체의 내부 에너지. 기체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내부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자들 사이에 인력에 의해서 갖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 좀 어렵죠?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입자 하나하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가 있어. 그 운동 에너지 다 더한 게 그게 기체 내부 에너지 중에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기체 입자의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총합, 입자들의 운동의 총합을 다 더한 게 기체의 내부 에너지인데 실제 우리가 계산해 줄 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요거 문제에서 다뤄줄까 안 다뤄줄까? 다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자마다 다 달라. 실제 기체 입자들의 입자의 종류에 따라 포텐셜 에너지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실제 기체가 아닌 이상 기체를 생각합니다. 이상 기체. 아이디얼 가스, 이상 기체를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기체를 얘기하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입자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이상 기체를 상상하죠. 우리가 역학에서 공기의 저항을 무시해라, 마찰력이 없다고 해라, 뭐 이런 정세 놓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야.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력이 막 있으면 문제가 어떻게 돼? 매우 복잡해지지.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단순한 상황을 우리가 가정하고 문제를 풀고 그게 실제 상황하고 상당히 근사적으로 맞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는, 우리가 계산해서 풀 수 있는 단순한 이상적인 상황을 생각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기체 입자를 이상기체로 간주한다. 그럼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뭐만 존재하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다. 내부 에너지는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문자 U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체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총,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기체의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건데 총합 앞에 시그마를 써서 운동을 다 더해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운동 에너지니까 어떻게 씁니까? 2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는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v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운동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하냐면 이거는 온도에 비례합니다. 온도. 근데 이 과학에서 다루는 온도는 거의 대부분 뭐라 그랬지? 어떤 온도로 계산해 줄까? 수식에 나와 있는 모든 온도. 그렇지, 절대 온도.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 운동 에너지고 그 운동 에너지를 다 대준 거 모든 입자의 운동 에너지 다 대준 게 바로 기체의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그마 1을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입자의 개수를 대문자 n개라고 한다면 n 곱하기 운동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가 다 다를 거란 말이야. 모든 기체 입자가 완벽한 운동 에너지 다 똑같지는 않을 거야. 어떤 놈은 빠르고 어떤 놈은 느리고 할 텐데 평균값 입자의 운동 에너지 평균값을 n개 곱해주면 이거랑 똑같게 됩니다. 책에 나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정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상 기체로만 간주하고 그 이상 기체의 경우 포텐셜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가 무시되니까 이상 기체 내부 에너지는 결국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한 건데 그건 무엇과 비례하냐? 절대 온도와 비례한다라는 거야.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를 기억 대문자 U라고 표현해 줍니다. 자,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델타 U가 어떻게 될까요? 온도 일정. 온도가 변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면 델타 U가 어떻게 될까? 0이 됩니다.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 총합이 일정하다. 즉 내부 에너지가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죠? 이 값이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온도가 증가했다. 즉 델타 T가 양수다. 온도가 올라갔어. 그러면 델타 U도 어떻게 되겠어? 양수 플러스 값을 갖게 됩니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도 플러스 값이 되고 온도가 내려갔다. 델타 T가 음수다. 온도가 감소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도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고 델타 U도 음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된다? 온도에 의해 결정이 된다. 온도에 의해 결정이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지 쌤이 간단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까요? 어떤 기체가 있습니다. 이상기체가 있겠죠. 이상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상기체 어떤 밀폐된 공간에 담겨있는 이상기체를 100도씨에서 200도씨로 온도를 증가시켰어. 그러면 100도씨일 때 기체 입자의 평균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기체 입자의 평균 속도 V1에서 V2로 바뀌었을 텐데 V1 대 V2의 비는 몇 대 몇이 되는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야. 자, 지금까지 쭉 설명했던 그걸 바탕으로 한번 이 문제를 V가 뭐라고요? 1대1. 1대1. 1대1은 아니에요. 1대2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V가 뭐라고 했죠? 입자의 평균 속도. 이상기체 입자의 평균 속도를 V1 100도실 때를 V1, 200도실 때를 V2라고 해보겠습니다. 온도를 밀폐시킨 상태에서 온도를 증가시켜줬어. 200도시로 100도시에서 200도시. 그러면 입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겠지. 근데 그 속도가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1대1. 1대1? 똑같다는 거야? 자, 한번 해보세요. 설명해보죠. 자, 이 문제를 풀 때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온도에 비례하는 게 운동에너지라고 했어. 운동에너지. 그러니까 온도가 100도씨, 200도씨니까 온도가 2배 됐다고 해서 운동에너지가 2배 됐다. 운동에너지 2배니까 1대2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틀리고요. 운동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속도는 1대1로 틀리다. 이렇게도 틀린다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온도를 생각할 때 이걸 명시화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이 퀴즈를 낸 건데 모든 온도를 뭐로 생각해줘야 되냐면 절대 온도로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온도 모든 절대 온도. 그러니까 100도씨는 몇 도냐? 100도씨는 373 켈빈이 되는 거죠. 200도씨는 473 켈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몇 대 몇이 된 거냐면 373 켈빈 대 온도가 373 대 473이 된 거야. 그런데 즉 운동 에너지가 373 대 473이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속도는 그거의 루트 값에 비례하니까 제곱해서 이게 돼야 되니까
루트 373 대 루트 473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수업적 여기는 루트 373 대 루트 473이 된다. 자, 기체가 머리가 빠개집니까? 이제 저는 사학과라네요. 사학과 엄청 사랑하나 봐. 역사도 재밌죠. 근데 역사도 쉽진 않은데 엄청나게 스스로 고민해보고 이 시대 이 왕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철학과라네요. 철학과도 다 좋죠. 다 좋고 다 만만치 않아. 다 어려워. 신학과는요. 신학과는 더 어렵지. 신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건데. 자, 기체가 한 1을 배웠고, 그다음 두 번째 기체 내부 에너지를 배웠습니다. 기체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서 결정된다라는 거를 명심하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연력학체 일보칙으로 넘어갑시다. 두 가지 개념, 기체가 한 1, 그다음 기체 내부 에너지 두 가지 개념을 이해했다고 한다면 연력학체 일보칙을 우리가 공부할 단계가 된 건데. 자, 인력학체 1법칙. 기체를 하나 또 생각해보자. 이런 동안에 기체가 들어있다. 이 기체에 열을 가해줬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열을 가해줬어. 그러면 열 에너지가 이 기체 안으로 들어가겠죠. 즉, 이 기체는 열을 흡수하네요. 열 에너지를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 열량, 그 열 에너지의 양, 열량을 Q라고 해보자. Q. 즉, Q는 뭐냐? 기체가 받은 열량입니다. 받은 열량. 100만큼 줬다고 해볼까요? 100줄만큼 줬다고 해보자. 기체가 100줄을 받았어. 그럼 이 100줄을 어떤 데 활용을 할까? 본인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기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얼마 증가했다고 해볼까? 한 70 증가했다고 해볼까요? 70줄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고 해보자. 내부 에너지. 그럼 나머지 30줄은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의 내부 에너지를 100줄만큼 올리거나 아니면 70줄밖에 안 올렸으면 나머지 30줄은 밖으로 또 내보내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내보내냐? 기체가 외부로 일을 하면서 기체가 한 1 아까 떠올렸죠? 이걸로 30줄을 내보내면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자, 이런 관계를 연력학체 일보칙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체가 받은 열량은 어느 정도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쓰이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기체가 바깥으로 일을 하는 데 쓰였다. 이렇게 돼서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렇게 에너지의 관점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되는 거죠. 받은 일만큼 일을 했다. 어느 정도 내부 에너지를 올리고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게 연력학체 일법칙식이라는 거야. 자, 과장님 불러보세요. Q는 델타 U 플러스. 그렇지, 아주 잘했네요. Q는 델타 U 플러스 W다. 이걸 정확하게 한번 불러볼까요? Q가 뭐다? 제가 받은 열량. 그렇죠. 기체가 받은 열량입니다. 기체가 열량은 열량인데 기체가 받은 앞에 있는 수식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체가 받은 열량. 이걸 Q라고 한다. 이 델타 U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죠? 변화량. W는 뭐냐? W가 뭘까요? 기체가 그렇지. 앞에 수식어 꼭 붙여줘야 돼. 그냥 1, 2요 하면 안 되고 기체가 한 1입니다. 기체가 외부에 한 1. 그래서 이 자세한 설명까지 그리고 이 기호 공식까지 잘 알아놓으면 되겠다. 이
이게 연력학체 1법칙식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118페이지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변화 과정에서 이 연력학체 1법칙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뭡니까? 온도가 일정한 등온 과정이죠. 자, 등온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냐? 등온 과정. 온도가 일정하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결정되죠? 뭐가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델타 U가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서 결정이 되는데 온도가 일정해. 온도가 변하잖아. 그러면 델타 U가 얼마라는 거야? 델타 U가 0이라는 거죠. 그럼 연력학체 1법칙 이 식이 뭐 어떻게 바뀌냐면 등온 과정에서는 Q는 W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등온 과정에서 팽창했다. 그럼 이 W가 플러스 값이라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이것도 플러스 값이 돼야 등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기체가 팽창했다는 얘기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았다는 얘기다. 등온 과정에서. 또는 등온 과정인데 수축했다. 그럼 어떻게 돼? W가 마이너스니까 Q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기체가 받은 열량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열량을 밖으로 방출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발열 과정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등온 과정은 델타 U가 0이다. 그 다음에 등적 과정이라는 게 있어. 등적 과정은 부피의 변화가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또 하나 결정이 되죠. 뭐가 어떻게 됩니까? W가 0이라는 거야. 기체가 아닌 0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Q는 델타 U란 얘기네. 즉 부피의 변화가 없이 밀폐된 상태에서 부피의 변화가 없이 열량을 받으면 그 받은 열량만큼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런 게 있어.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열을 차단했다는 얘기죠. 열 출입이 없게끔 보온병처럼 열 출입이 없게 이렇게 딱 막아놨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얼마라는 거야? 세 개 중에. Q가 0이라는 얘기죠. Q가 0이야. 그러면 델타 U는 마이너스 W가 되겠네요. 그죠? 단열시킨 상태에서 이놈을 팽창시켜줘. 단열 팽창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단열 팽창. 단열 팽창되면 W는 플러스 값이 되죠. 무조건 플러스가, 팽창하면 무조건 W가 플러스가 되니까. 그러면 W가 플러스고 앞에 마이너스 없어 있으니까 델타 U는 마이너스죠. 즉 온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단열 팽창은 온도가 감소한다. 단열 팽창의 온도가 무조건 줄어들게 됩니다. 무슨 원리에 의해서? 연력학체 1법칙 시기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반대로 단열 수축하면 어떻게 됐어? 단열 수축하면 마찬가지로 Q가 0이니까 요식이 되고 수축한다. 그러면 W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즉 온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책에 나온 걸 보면 자전거의 튜브에 공기를 넣을 때 공기통이 뜨거워진다. 이거 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막 펌프질 하는 거 있잖아. 요즘은 이거 거의 안 하더라고. 거의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계로 넣죠. 컴프레셔 기계로 딱 갖다 대면 그냥 공기가 자동으로 들어가지. 예전에는 기계가 거의 없었고 다 사람이 손을 눌러서 했단 말이야. 자전거 판매하는 데 가서 이게 있어. 펌프가 있어. 손을 누르는 펌프. 그래서 선생님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공기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가서 자전거포 앞에 가가지고 펌프질하고 그러면 이제 근육 운동도 되겠죠.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해본 적 있어 없어? 펌프질. 있죠. 펌프질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힘들죠? 힘들고 이 펌프 통을 만져보면 어떻습니까? 뜨끈하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통이 뜨끈한 이유가 이렇게 막 펌프질을 하니까 내가 힘을 세게 가해서 하니까 이 펌프의 피스톤과 이 통 사이에 실린더 통 사이에 마찰이 생겨서 뜨거워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 사이에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마찰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매끄럽게 그리스칠 다 해놨거든.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한 게 아니야. 뭐에 의해서 열이 발생한 거야? 단열 압축에 의해서 열이 발생한 겁니다.
바깥에 있는 공기를 막 수축시켜가지고 이 펌프 안에 집어넣거든. 그러면 이 자전거 튜브 안에 공기가 뜨거워진다는 거야. 공기통도 마찬가지로 뜨거워지고. 그런 원리가 있고. 반대로 팽창시키면 공기를 팽창시키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는 거죠.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내려간다. 어떤 애가 있을까요? 단열 팽창 시 온도가 내려가는 애. 그렇지.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너희들 중학교 3학년 때 이게 나오나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이 지구과학 파트 과학 단원에서 구름의 생성 원리가 있는데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냐? 구름 무조건 어떻게 생성되냐면 상승 기류에서 구름이 생성됩니다. 공기가 상승하면 무조건 구름이 만들어져.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열 팽창되죠? 단열 팽창되면 온도가 내려가. 온도가 내려가면 있을 점에 도달하게 되고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응결이 시작돼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단열 팽창했을 때 온도가 내려가는 원리를 바로 누가 설명해주고 있다? 인력학체 1법칙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개념 설명은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빨리 끝났네요. 자, 123페이지.